네, 저희 전 시간에 박스 플럭 그리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무엇을 해보시냐면 성별, 남성하고 여성이 있죠. 데이터 프레임,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은요. 잠깐 위쪽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데이터도 있고요. 남성들의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면 성별로 팁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시간이 아마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런치와 디너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시간별로 팁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별 팁의 기술 통계량을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남성의 팁의 최소 최대값, 중앙값, 평균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팁의 평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통계량을 출력하고 박스 플롯을 그려보세요. 자, 이거를 해보시고요. 이거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시간별 마찬가지로 팁의 기술 통계량을 출력하시고요. 그리고 박스 플롯을 그려보세요. 네,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5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5분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잘 되십니까? 다 하셨어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성별 기술 통계량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 남성과 여성을 따로 나눠서 그 남성들의 팁, 여성들의 팁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기술 통계량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성들의 팁만 우리가 찾겠다라고 하시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을 찾고요. 그 성별이 첫 글자는 대문자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무엇을 찾는다?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는다. 제대로 찾았는지 볼까요? 메일 팁 하고서 제대로 찾았는지 보시면은요. 157개 랭스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름은 팁이고요. 자, 여기 이름이 팁이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 밸류가 무슨 컬럼에서 가지고 온 거다. 팁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가지고 온 거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랭스가 157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료의 개수가 157개라는 뜻이고요. D타입은 플롯 64, 즉 실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일 팁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타입이에요? 시리즈 타입이에요.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시리즈가 됩니다. 시리즈. 그래서 그 시리즈를 이렇게 찾아내고 시리즈를 찾았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요약 통계량을 볼 수가 있죠. 메일 언더스코어 팁 describe 이렇게 해서 이게 기술 통계량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남성은 157명이 있었고요. 팁의 평균은 3.08, 표준 편차는 1.48, 최소값은 1.0, 최대값은 10, 중위값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남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팁의 기술 통계량을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female 팁이라고 하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성별이 여성인 자료들을 선택을 하면 되죠. 성별이 여성인 자료에서 무엇을 선택한다?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볼까요? 출력해 보시면은요. female 팁. 네임이 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네임이 팁이라고 되어 있죠. 밸류들이 무슨 컬럼이다? 팁 컬럼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랭스 87, 전체 여성은 몇 명? 87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 실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 통계량을 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female tip describe를 하시면 됩니다. 평균 있고요. 네, 그리고 최소값 있고요. 50% 있고요. 맥스값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분포를 그릴 수가 있죠. 분포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plt.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박스 플롯. x에 리스트를 넘기시는 거예요. 무엇을 넘기시면 되냐면 male tip 그리고 female tip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토탈 빌의 박스 플롯 그리고 팁의 박스 플롯 그릴 때 컬럼 2개 줬었던 것처럼, 그죠? 컬럼 2개를 주는 것처럼 컬럼 하나하나는 뭐예요? 컬럼 하나하나는 시리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일 팁, 피메일 팁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블 넣어주시면 돼요. 레이블을 앞에 먼저 그리는 게 메일, 뒤쪽에 나중에 그리는 게 피메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show를 해주시면 잠시만요. 레이블즈죠. 죄송합니다. 네. 레이블이 아니라 레이블즈. 레이블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남성들의 팁을 보면 최대값이 10달러까지 가요. 최소값은 1달러고요. 최대값은 10달러. 중위값이 3.0달러예요. 보시면 여기가 0일 거고요. 여기가 3.0, 그 다음에 여기가 10달러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성들은 최소값은 1.0, 최소값은 1.0, 맥스가 2.5, 50%가 2.75. 그래서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아까 2.75, 2.75, 여기 최대값이 6.5.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남성들은 팁을 많이 주는 사람과 팁을 적게 주는 사람의 그 차이, 편차가 심해요. 편차가 심하고요. 여성들은 편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상치도 여기서는 몇 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상치도 많죠. 아웃라이어도 많고요. 여기는 아웃라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그 visible deprecating warning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워닝이 있는데 이 워닝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남성은 아까 100 몇 명 있었다 그랬죠? 남성은 157명. 그 다음에 여성은 87명. 남성하고 여성의 그 숫자가 달라요.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157개를 가지고 이쪽 왼쪽에다가 박스 플러스 그려야 되고요. 여기는 87개만 가지고 지금 박스 플러스를 그려요. 그래서 그 2차원 배열이 지금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에요. 메일은 이렇게 좀 길죠. 피메일은 여기가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의 리스트가 돼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워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워닝을 해결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중간에 코드셀 하나 만들게요. 저희가 넘파이 임포트 안 했었죠. 넘파이를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여기를 넘파이 배열을 만드시는 거예요. 팁, 바이, 젠더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요. numpy.array라고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메일 팁 그리고 female 팁 이렇게 넘기시는데 여기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하는 거예요. 오브젝트라고 명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 팁이라고 하는 시리즈와 female 팁이라고 하는 시리즈 객체로 이루어진 어레이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d타입을 명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d타입을 명시하신 다음에 박스 플러스를 그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박스 플러스를 그리시냐면 plt.박스 플러스 그 다음에 x에다가 팁, i, 젠더를 주시는 거예요. 레이블은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레이블스 하시고서 여기에 메일, 피메일 주시면 되고요. plt.show를 하시면 워닝 메시지를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 그래프만 나오고 여기 워닝이 없죠. 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visible deprecation 워닝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프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를 그린 거고 아래쪽에서 한 거는 단지 뭐 때문에 여기에 워닝 뜨는 거 없애기 위해서. 워닝 뜨는 것만 없애기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똑같은.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시간별 팁의 기술 통계량을 우리가 찾고 싶으면 시간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팁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는 뭐예요? 타임이죠, 타임. 유니크를 먼저 출력을 해보세요.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별이야 어차피 메일하고 피메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거지만 타임,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를 다 보기 전에는 타임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몇 개의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임의 유니크한 값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출력을 해주죠? 디너와 런치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디너에서 첫 글자 D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런치에서도 첫 글자 L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으면 우리는 팁, 디너에서의 팁이라고 할까요? 디너 팁이라고 하면 디너 팁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에 무엇이? 타임이 그죠? 타임이 무엇인 거? 디너인 거. 여기에 뭐만 선택하면 돼요? 팁만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꼭 해보세요. 이렇게 꼭 확인을 해보시고 네. value들은 팁이에요. 몇 개가 있어요? 176개가 있어요. 전체 240 몇 개였었죠. 그 중에 170개가 디너예요. 디너.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실수. 이 시리즈를 가지고서 박스 플롯을 그리시는 거예요. 기술 통계량은 팁.describe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팁의 최소값은 1.0, 팁의 최대값은 10.0, 50%는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런치 시간, 런치 타임을 볼까요? 런치 타임을 찾아보면 런치 타임을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팁스의 타임이 뭐랑 같은 거? 런치랑 같은 거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무슨 컬럼? 여기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런치 팁을 볼까요? 보시면 네, 여기 value에 있는 값들은 value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무슨 컬럼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몇 개가 있어요? 68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68개랑 위쪽에 있는 176개랑 합쳐주면 240, 250개인가요? 뭐 그 정도가 되겠죠. 네. 기술 통계량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기술 통계량은 런치 팁.describe로 기술 통계량을 보실 수 있으세요. 런치 타임에는 팁의 최소값은 1.25, 최대값은 6.75, 50%는 2.25.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요. 숫자로만 보셔도요. 디너에는 분포가 커요. 디너는 분포가 크고요. 런치는 분포가 작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서도요. 박스 플롯은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면 plt 점 박스 플롯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x는 numpy 점 array를 넘기세요. array를 어떻게 넘기시냐면 런치와 디너를 넘기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준다? 반드시 d타입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d타입을 오브젝트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에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에러를 없앨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스는 우리가 런치를 먼저 썼죠. 런치. 그 다음에 디너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plt.show 하시면 네, 런치 타임과 디너 타임에 대한 박스 플롯 두 개가 나오죠. 아까 제가 숫자로 확인했던 거랑 똑같아요. 런치 타임은 분포가 그렇게 넓지 않고요. 디너 타임은 분포가 넓어요. 그래서 디너 타임은 아웃라이어들이 많은 편이고요. 런치 타임에서는 아웃라이어가 적은 편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박스 플롯 연습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요일별 팁에 박스 플롯을 그려보세요. 요일이 몇 개인지가 나와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일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목요일에 대해서도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고요. 금요일에 대해서도 박스 플롯을 그려주시는 거고, 토요일도 박스 플롯을 그려주시는 거고, 일요일도 박스 플롯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피겨 하나에 이렇게 4개의 박스 플롯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numpy를 사용하는 이유는 리스트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가 없어요. 아까 에러가 났던 이유, 에러가 아니고 워닝이 났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대부분의 데이터 프레임은 횡과 열의 개수가 일정하다 직사각형이란 말이에요. 컬럼들마다 그 행의 개수가 다르지 않아요. 행의 개수가 일정하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판다스에서 다루는 데이터 구조도 바로 직사각형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데 런치와 디너를 넘파이 어레이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는데 에러가 나진 않아요.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워닝이 떠요. 이 워닝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프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워닝이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워닝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레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는 똑같은데 뭐가 사라지냐면 워닝이 사라져요. 워닝. 그 리스트는 이런 게 안 돼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오브젝트들의 어레이라고 그 여기를 지정하는 게 리스트는 안 돼요. 근데 어레이는 오브젝트들의 어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오브젝트로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런치의 개수와 디너의 개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런치의 개수와 디너의 개수가 다르면 이렇게 그 박스 플롯을 그려줄 때 아까 남성하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려줄 때 아까와 같은 그런 에러가 발생을 해요. 에러는 아니고 경고 문구입니다. 에러는 아니고요. 워닝, 경고 문구인데 그 경고 문구가 보기 싫었던 거예요. 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레이를 쓰나 리스트를 쓰나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요일별 팁의 박스 플롯을 시각화를 하시려면 그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 요일이 몇 개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먼저 찾으시고 각 요일별로 팁들만 먼저 딱 뽑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해보시면 우선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일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돼 있죠? 일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이거를 저장하면, 변수에다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days라고 변수에다 저장을 하면 뭐 days를 출력해보면 똑같이 출력이 되겠죠. 출력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반복문을 쓸 수가 있을까요? for, d, in, days. 반복문 쓸 수 있잖아요. 그쵸? days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저장한 카테고리란 말이에요. 첫 번째 카테고리를 꺼내면 Sunday. 두 번째 카테고리를 꺼내면 토요일. 세 번째 카테고리를 꺼내면 목요일. 마지막 카테고리를 꺼내면 금요일. 돼요, 안 돼요? 반복문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리스트처럼 뭔가가 출력이 되면 이게 정확하게 리스트는 아니더라도요. 리스트처럼 출력이 되는 녀석들은 반복 가능한 타입이에요. 반복 가능한 타입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팁, by, day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요. 요일별 팁, 목요일의 팁, 금요일의 팁, 토요일의 팁, 일요일의 팁을 저장하기 위한 요일별의 팁을 저장하기 위한 비어있는 리스트, empty 리스트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신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팁스에서 필요한 조건을 찾는 거예요. 팁스에 무엇이 요일이 뭐랑 같으면 D랑 같으면 같다는 등호를 두 개를 쓰죠. 첫 번째 요일을 꺼내면 Sunday일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일이 Sunday인 녀석들만 찾는 거죠. 그게 뭐예요? Sunday라고 하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 부분집합에서 무슨 컬럼? 팁 컬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요일의 팁이 되겠죠. 일요일의 팁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은 어떻게 하죠? 저장은 팁 by day.append를 사용하는 거죠. append. 해당 요일의 팁 컬럼을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 그러면 몇 개가 추가가 됐을까요? 여기에는 4번. 처음에는 일요일에 팁 컬럼만 append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토요일에 팁 컬럼만 append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목요일에 팁 컬럼만 append를 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프라이데이의 팁 컬럼만 append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제대로 됐는지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팁 by day.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를 출력을 한 거예요. 뭐다? 아까 제가 순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순서가 썬데이가 먼저였죠. 네. 일요일이 76개. 일요일이 76개. 그 다음은 세터데이, 토요일 87개. 토요일 87개. 그 다음에 목요일이죠. 여기 목요일 62개. 목요일 62개. 마지막으로 금요일. 여기가 금요일은 생략된 게 없네요. 얼마 없나 봐요. 몇 개?
세봐야 알겠지만.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해주냐면 리스트를 numpy의 ND 어레이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뭐냐면 numpy.array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넣어준다? 여기다가 리스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리스트를 넣어주고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시는 거예요. object라고 명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tbyDay가 뭐가 돼버리냐면 이제는 리스트가 아니라 ND array가 됩니다. 이렇게 ND array가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박스 플롯을 그리시면 돼요. plt.박스플롯 x에다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ND array를 주시는 거예요. tbyDay를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labels에는 순서가 아까 이 순서였잖아요. 위쪽에 있는 이 순서였죠. 누가 저장하고 있어요? days가 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days. 이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네. 일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순서대로 그려진 겁니다. 혹시 숫자가 정확하게 맞게 그려진 건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토요일 하나만 검사해 볼까요? 토요일 하나만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어요. 반드시 내가 그린 그림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데이. 자, 토요일은 Saturday, 그죠? 여기에 무슨 컬럼? 팁 컬럼. 이거를 무엇을 해봐요? describe를 해보시면 여기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이거 보시고 내가 그린 그래프가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최대값이 지금 $10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최소값은 1이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값 보시면 중앙값이 3보다는 조금 작죠. 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하나씩 다 계산하지 않더라도요. 바로 이렇게 반복문 이용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박스 플롯 그리는 것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